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이 보험 계속 유지해야 해? 아니면 그냥 해지해버려? 맞죠? 저도 그랬거든요.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미루다 결국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보험 해지해도 되는 경우부터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설계사 말만 믿지 않고 내 보험을 지킬 수 있는 꿀팁까지.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보험 고민은 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런 경우엔 보험 해지해도 괜찮아요 하는 체크리스트부터 공개합니다. 아래 항목 중에 여러 개가 동시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보험 해지 또는 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하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명백한 중복 보장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특약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사실 보험금은 실제 지급될 때 한 번만 받거나 한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나 암진단금 3천만 원이 있는데 비슷한 암 특약이 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한 개만 제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부담이 너무너무 과도할 때입니다. 혹시 월 보험료가 여러분의 소득 대비 10%를 훌쩍 넘어가서 매달 생활비에 압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오래된 고금리, 고비용 상품인데 보장은 적고 보험료만 잔뜩 내고 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보장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허리띠 졸라매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젊고 건강한 데다가 재가입까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30대인데다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도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없다면요? 이건 희소식입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요즘 보험 상품들은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보험료도 합리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팁.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마시고 대체할 새로운 보험에 먼저 가입해서 심사까지 통과한 후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보장 공백이 생겨서 낭패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제는 목적을 상실한 보험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는데 아직도 교육보험을 들고 있거나 대출을 다 상환했는데 대출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는데 사망보장이 과도한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보험들은 사실상 유지할 실익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저축형 보험인데 수익성이 너무 낮을 때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장기간 계속 낮은 상태이거나 같은 돈으로 연금저축, ETF, IRP 같은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저축성 보험은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부분 해지나 감액 완납 같은 대안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해지해도 괜찮은 경우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런 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돼요 하는 경우들을 알아볼게요. 아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보험 해지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특히 구형 실손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낮고 갱신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만큼 좋은 조건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미 질병이나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 질환,
디스크, 우울증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혹은 과거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고 심지어 특정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암, 뇌, 심장 진단금 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액 진단금이 보장되면서 예전에 심사를 통과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면요. 이런 보험은 다시는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보장이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 그러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해온 보험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일 텐데요. 이런 보험을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보장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어 버립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쌓아온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다섯 번째, 대체 보험 없이 무작정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해지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 공백 기간 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나 진단금 같은 모든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빈틈없는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체 보험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판매자의 권유만 듣고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이 상품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말만 듣고 덜컥 해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계사들이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상당수는 신규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보험은 필요 없으면 해지가 아니라 다시 못 구하면 유지가 원칙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설계사가 여러분의 보험 해지를 권유한다면 절대로 그의 말만 믿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10가지 질문을 반드시 설계사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은 후에야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 이 보험 해지하면 다시 같은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가능할 거예요. 요즘은 다 비슷해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믿지 마세요.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제 병력이나 검진 기록으로 심사 통과 보장됩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약 복용, 건강검진 이상 소견 같은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서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해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거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 번째 질문, 이 보험은 언제부터 100% 보장됩니까?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암보험은 보통 91면책에 12년 감액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이 보장은 국가제도, 실손 또는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됩니까? 진단금과 치료비의 관계, 정액 보상과 실비 보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보장이라면 굳이 여러 개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저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까?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보장이 축소되거나 갱신 주기가 너무 짧아서 불리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품만이 정리 대상이 되어야 해요. 여섯 번째 질문, 이 상품을 왜 지금 저에게 추천하시는 건가요? 제도 변경, 한시적 특약, 회사 정책 때문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번 달까지만 을 강조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의 수수료 타이밍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심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 설계사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 질문 묻는 게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지 가능한 정보예요. 수수료를 묻는 걸 꺼리거나 얼버무리는 설계사는 살짝 의심해봐야 합니다.
투명하게 밝히는 설계사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겠죠. 8번째 질문, 해지 말고 감액, 전환, 특약 삭제 같은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무조건 전면 해지만 권유하는 설계사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다른 조정 옵션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해지 권유는 의심 또 의심하세요. 9번째 질문, 이 상품 혹시 본인 가족에게도 가입시켰습니까? 이 질문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저는 직업상 일하며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피한다면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본인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가입시켰을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설계사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 이 내용 문서로 정리해서 저에게 주세요. 보장 요약 해지 시 불이익, 재가입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문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 10가지 질문 중 3개 이상을 설계사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요. 그 계약은 보류하거나 기존 보험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기억하기 쉽게 한 줄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은 설계사 말이 아니라 문서와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여러분의 보험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